안녕하십니까. 초로쌤의 서예교실 초로이용구입니다. 초로쌤의 서예교실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파서 가거나 이렇게 가보시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요?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도 빠른 쾌유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다 보니까요. 뭐 친구 만나든 거, 친구들하고 뭐 술 한잔 먹으러 다니는 거, 음식을 서로 나눈 거, 서예 회원들하고 거기 밥 먹으러 다녔던 일, 그저 뭐 마트에 가는 거, 뭐 어떤 거 이런 게 그저 벌써 일상적인 것들을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때 보면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건강하다고 하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건강하시면 더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건강을 잠깐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키워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읍, 비읍에서 파생되는 글자를 배우면서 또 오늘도 그냥 사랑방에 오신 것처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서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읍에서 파생된 글자를 한번 응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로트 같은 것도 봐도요. 뭐 가을비 우산송 뭐 이러죠. 네, 봄비가 오나 보다 하면서 비에 대한 노래도 많은 것 같아요. 비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비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웬만하면요. 이 높이는 그저 그렇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요 넓이가 이 넓이가 이렇게 그저 비슷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양서 좀 넓어져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정도까지 써도 그냥 그럭저럭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넓어지면 균형이 깨질까 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보자를 써봤습니다. 또 넓이가 이렇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세로 걷는 것보다 가운데가 조금 우에다. 조금 우에 부분에 썼기 때문에 요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부터 제일 많이 썼던 명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괜히 친구들하고 장난 놀면서 그냥 바보 놀리 그냥 하기도 했는데요. 이 글자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이제 서예 교실을 하는데요. 뭐 우리 학생들이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 오면은 꼭 물어봅니다. 왜냐면 오늘 올 때마다 체본을 써줘야 되거든요. 보는 데서. 그러니까 너는 어저께 못 썼냐? 전번에 왔을 때 못 썼었어? 그러면 그걸 기억하는 애들이 그렇게 드물어요. 없어요. 거의. 그걸 뭘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모르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기억하게 하고 또 서예교실도 기억하게 하려고 때는 뭐 꾸지람도 하고 야 그것도 하나 모르냐고 했는데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전날 바보 쓴 날은요. 그다음 날서 "어저께 뭐 썼냐?" 그러면 "바보 썼어요." 이건 다 알아요. 왜냐면 그렇게 희한하게 이건 다 알더라고요. 자나깨나 불 조심해야 되고 불자 한번 써 볼게요. 불자 써 봤습니다. 소방관 여러분에도 우리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생명과 재산을 이런 데 보호해 주는 그런 분들의 희생, 땀 이런 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글씨 하나 쓰면서도 자 이런 그런 생각하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죠? 요 간격도 좀 잘 맞추시고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이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이렇게 넓이가 어느 정도 맞으면 오히려 안 맞은 것보다는 글씨가 짜임새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별을 써 보겠습니다. 별 썼어요. 그죠? 여러분 이 별은요 이게 뭐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그러죠. 이 벼 같은 거 잘 익은 거 보면 진짜 벼 이상이 늘어진 거 이렇게 보면요. 정말 배부른 것 같습니다. 그전에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 밥 같은 거나 이렇게 보면 뭐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밥알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던져서 이렇게 하수구나 이런 데 밥알이 많으면 안 된다. 이 쌀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쌀이 우리가 요새는 뭐 그렇게 밥을 많이 해 먹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요. 뭐 지금은 다른 식품을 많이 먹거나 뭐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집에서도 쌀도 많이 안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벼는 더 그렇대요. 뭐냐면 이 쌀이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써요. 이게 쌀 밑자잖아요. 이게 쌀 밑자인데 쌀 밑자죠. 근데 이게 쌀이 그냥 되는 게 아니래요. 뭐냐면 이게 지금 만드는 건데 보세요. 자, 8, 10, 응? 8, 응? 그러니까 요렇게 된 게 농부가 논에 봄부터 가을까지 88번, 88번을 가야 이 벼가 있고 쌀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농부의 땀도 아까 우리 소방관의 땀도 기억했듯이 이 농부들의 땀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의 그 소중한 땀의 결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 생각하고 죄송하지만 쌀값 비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농부의 땀 88번을 가서 농사진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벼자 다시 한번 써 볼까요? 다음에는 저 제가 가끔 아버지 얘기를 잘하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생존에 계시면 100세가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1919년생이니까 김인년, 김인년 3월 1일 우리가 저 3.1절 노래 하잖아요. 김인년 3월 1일 그렇잖아요. 김인년생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시골 있잖아요. 시골인데 이게 배가 이게 누렇게 익었는데 남이 집 거죠. 남이 집 거.
익었는데 그 전날 밤에 바람이 냅다 부니까 그 배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때 당시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그 여동생 서울 영등포에 그 고모님도 돌아가셨는데 그 고모 여동생하고 우리 아버지 둘이 그 어렸을 때 그 배 떨어지고 남이 배 떨어진 걸 주스러 가셨대요. 아 가서 이제 그 막 죽고 이제 근데 정신없이 남이 걸 줬는데 주인 아저씨가 나서 어떤 녀석이 여기 와서 이거 줬냐고 난리 치시니까 아버지는 그냥 크게 무서워서 그냥 놓고 냈다 그냥 도망왔대요. 근데 우리 그 고모 이거 아버지 여동생은 조금 늦게 왔더래. 왔는데 치마에다가 치마에다가 배를 몇 개 그걸 그것도 움켜쥐고 도망을 왔더래요. 그러면서 와 가지고 "오빠 이거 먹어봐, 먹어봐." 그러면서 배를 주는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진짜 부끄럽게 먹은 음식이 그 동생이 싸 가지고 배 얻어 먹은 게 오빠라서 그렇게 창피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는 사실 뭐 서리도 해다 먹고 뭐 그런 그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사실 베푸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남의 땅에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요. 인정이 너무 메말랐나 봅니다. 아무튼 우리 아버지가 제일 예? 평생에 제일 부끄럽게 드셨다는 과일 배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좋죠. 옛날에는요. 그 뭐 소금으로 이도 닦고 뭐 그랬는데요. 저녁 먹은 다음에 게을러서 그랬겠죠. 그래도 그때 하는 말이 "배 먹고 이 닦기." 그런 우리 속담이 있어요. 사각사각한 배 먹으면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글을 쓴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서예 교실에 오셨는데요. 가끔가다 좀 짜증도 나시고 힘드신가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서예 교실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저 마음은 이겨내시고 물리치시고 계속해서 글씨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일찍 남편을 여였는데 딸을 셋을 길렀습니다. 근데 이 딸 셋이 있었는데 둘은 아주 잘 살고요. 첫째 딸만 아주 못 살았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요새는 뭐 한갑도 잘 안 하고 칠순 고이잔치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한갑 사는 분도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회갑잔치 꼭 했잖아요. 꼭 했어요. 근데 회갑잔치에서 제일 걱정이 뭐냐면 큰딸이 돈이 없어서 엄마 잔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딸이 "언니 걱정하지 마. 응? 내가 뭐 다 음식 차릴 거고 엄마 옷도 뭐 우리들이 다 옷도 다 할 것이고 걱정하지 말고 언니 오기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진짜 자기 어머니 회갑날 갈 차비도 없고 그 남루한 옷을 입고 갈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날 그냥 뭐 그냥 노래도 부르고 그냥 뭐 춤도 추고 사람들 난리가 났는데 그 친정 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눈에 눈물이 상글상한 눈을 마를 새가 없이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맛있는 음식에 옷에 온 사람 축하해 주지만 그 친정 어머니는 누가 걱정이었었냐면 그날 오지 않은 큰딸이 걱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예교실 잊지 말고 꼭 찾아주세요. 나 하나 빠지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들어오시면 제가 그 부분은 어머니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단단히 마음을 먹고요. 아주 아름다운 글씨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쌀이 뭐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보리를 많이 넣고요. 쌀도 조금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 보리. 마치면 되겠죠? 옛날에는요, 이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쌀밥보다 이 보리밥을 먹는 거죠. 어떻게 먹냐면요. 그냥 보리밥에다가 그냥 그 고추장 넣고 된장 좀 뭐 풋고추 막 톡톡톡 썰어놓은 거 그거 해서 그 된장 그 호박도 좀 넣고 그런 거 그걸 넣고서 쓱싹 비빈 다음에 거기다 여름에 열무김치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싹 얹어가지고 숟가락이 커야 됩니다. 요새 무슨 그거 맛있는 뭐 녀석들이가 그 프로그램처럼 한 입만 하는 것처럼 그냥 어마어마한 숟가락을 그냥 눈을 허옇게 뜨고 그냥 한 숟갈 먹는 맛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그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게 보리밥이에요. 응? 그리고 또 옆에 또 그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름에 멍석 펴놓고요. 거기 뭐가 달라붙냐면 모기가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모기 못 오게 이런 항아리가 화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 거기다가 모닥불 쑥 같은 거 해가지고 모닥불 모기불 펴놓고 확 펴놓고 거기서 멍석에 앉아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싹싹 비벼가지고 한 입만 스타일로 그냥 먹는 그 맛이라는 건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보리 보니까 침 넘어가고 보리밥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저녁에 또 가정에 계신 또 가정주부 또 여러분들은 또 이거 또 보리밥을 하실까봐 또 그런 보리밥 하실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에 좋습니다. 또 보람에 근데 보람에 하니까 또 갑자기 또 공군 생각도 나네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잠시도 안 쉬는 거죠. 하늘에 떠서 우리나라 영공을 지켜주는 또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고 산다는 건 좋은 겁니다. 오늘은 비읍에서 파생되는 글자, 그걸 또 응용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에 드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힘으로도 더 좋은 강좌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서예인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꼭 행복하세요.